활용을 해서 좀 고층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잠깐 끊었다 다시 연결했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 제가 이미지를 하나 띄워놨는데, 이거 많이 보셨죠? 강남역에 가보면 있는 이제 GT타워라는 건물인데, 자, 뭐 기본적으로 박스형 고려청자 곡선 서울시 뭐라뭐라 지금 돼 있죠. 차별화 속 GT타워 첫 결실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작성을 하셔야 될 경우, 이제 이런 거를 계획을 하셨거나, 이건 어디서 많이 봤는데요, 그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만드셔야 되는 경우들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을 텐데, 요런 건물들은 메스를 활용한 고층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고층으로 이제 모델링을 먼저 하고, 뭐 요런 거겠죠.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 메스를 좀 활용을 해서 작업을 하게 되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멀리언 자체가 전부 다 이렇게 곡선으로만 나갑니다. 곡선으로. 그래서 과연 저런 거를, 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모델링을 할 것인가. 일단 메스로 만들 수 있어야 레빗에서 이제 구현이 가능하니까요. 자, 그래서 요걸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근데 지금 이 건물의 규모는 GT타워 같은 경우에는 이게 몇 층짜리인가요? 자, GT타워 여기 있네요. GT타워, 자, 사이트 들어가 보면 방문을 환영합니다. 자, GT타워 들어가 봤더니 대지 면적 나와 있고, 지상 24층에 PH 2층, 그러니까 옥상부 2층이 더 있고요. 지하는 8층. 여러분들이 메스 만들 때는 지하는 일단 논외로 보시고요. 지상 24층에 그 다음에 필로티가 2개가 더 있다. 그래서 합쳐서 26층 규모로 보시면 되겠죠. 26층 규모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한번 만들어 보죠. 자, 일단 레벨을 그 전에 이제 작업하셨던 레벨에서 조금 더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이쪽에 있는 레벨을 제가 이건 삭제를 할게요. 루프는 제가 지워버리고요. 24층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한 개 층의 높이를 3600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3600. 아니죠. 여기 3700이 들어가야죠. 3700 이렇게 들어가고요. 먼저 여기 있는 레벨을 하나 복사를 해서 제 위로 끌어올릴게요. 여기 있는 레벨을, 자, 얘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카피해서요. 자, 하나를 위로 이렇게 다중 구속 체크하시고, 자, 끌어올리면 지금 여기 03이라고 생기는 거 확인하셨죠? 자, 요걸 확인하셨으면 이걸 이제 한 번에 처리하시는 게 가능한데, 어떻게 처리를 하시냐면 03층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세요. 03층 레벨을 선택을 하시고, 이쪽 보시면 어레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어레이, CAD랑 똑같아요. 단축키는 AR. 자, 어레이라고 명령을 주신 다음에 지금 여기 보시면 두 번째 항목이 돼 있죠.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항목의 숫자는 26개 층에서 2개 빠지니까 한 24층으로 볼게요. 24층 정도, 24개가 필요하고요. 자, 이건 어떻게 지정을 하시냐면 복사할 항목 수를 이렇게 집어 넣으시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점이 기준점이고요. 두 번째 점이 세컨드, 두 번째 점을 찍을 때 3600이라고 이렇게 한 층의 높이를 지정하고 엔터를 딱 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위로 쭉 올라가죠. 층수가. 그렇죠? 자, 다 됐으면 뭐 ESC 누르시면 되고, 지금 24층 규모에서 2개 층이 더 올라갔으니까 26층까지 올라가는 게 맞죠, 지금. 그래서 이렇게 건물의 높이를 쭉 뽑아 올리시면 되는데, 여기서 주의할 사항이 뭐냐면, 수정 탭에 있는 이 어레이라는 명령을 사용을 하시게 되면 이쪽에 있는 이 레벨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룹으로 잡힙니다. 그룹으로. 그룹과 그룹이 아닌 거를 구별하는 방식은 딱 하나예요. 레벨을 이렇게 선택을 했을 때 이 레벨만 선택이 되면 얘는 그룹이 아닌 거고, 얘를 선택을 이렇게 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통째로 이렇게 걸리는 느낌이 나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는 그룹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좀 귀찮긴 하지만 이렇게 잡아주신 다음에 여기 있는 그룹을 해제를 시켜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이제 추가를 해줘야 되겠죠. 추가하실 때는 여기 뷰 탭에 평면 뷰에 가셔가지고 평면도에서 3층부터 시작해서 26층까지 통째로 선택하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여기 딱 들어가죠. 자, 물음표로 들어가실 거고, 물음표에서 싹 선택하시고 작업자를 여러분 이름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이렇게 층수가 이제 구별이 되겠죠. 그쵸? 자, 제가 눌러서, 자, 납치문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지금 확인해 보시면 여기 GL부터 시작해서 최상단층에 26층까지 지금 다 그려져 있는 거 확인되시죠? 자, 한번 얘를 끄집어 올려볼게요. 매스로. 제일 처음에 하실 거는 뭐냐면 GL 레벨에 가셔가지고 어차피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매스 바닥을 먼저 그려주시는 게 제일 처음에 하실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질량 작업 대지에 내부 편집 질량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질량 두 번째라고 나오는데 취소. 앞에 그린 게 안 지워졌나 보네요. 제가 지워버릴게요. 자, 내부 편집 질량 이름은 대충 주시고, 자, 박스 형태 네모 사각형을 이렇게 하나 간단하게 그려주시고요. 얘를 양식 작성 해주시면 완성이 됐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납치문도에서 봤을 때 여기까지 지금 올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표면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끄집어 올리셔도 되는데, 그냥 간단하게 올리는 방법은 여기 레벨 높이를 확인하시면 되겠죠. 90, 100, 9100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그러면 3D로 뷰를 바꿔서요. 상단면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90100이라고 주시고 엔터 치시면 건물이 이렇게 올라가죠. 이런 식으로. 자, 일단 질량 완료 한번 해볼까요? 아, 그 전에 질량 완료를 하시면 안 되겠네. 자, 요렇게 뽑아서 올리시면 되고요. 수직으로 쭉 올리시면 되세요. 수직으로. 오늘 하는 거는 그 활용편보다는 약간 좀 중급편 정도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아니 수직으로 올리는 건 됐는데 그럼 대체 여기 이미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보는 것처럼 대체 저건 또 어떻게 만드느냐. 자, 요런 모양이죠. 요런 모양 그럼 대체 어떻게 만들 거냐. 자, 매스에는 엣지와 프로파일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엣지와 프로파일.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이렇게 매스를 만드시고 나면, 자, 매스를 이렇게 통째로 선택을 하시면, 매스를 이렇게 통으로 선택을 하시게 되면 이쪽에 모서리와 프로파일이라고 뜨죠. 이걸 이제 우리가 엣지라고 그러죠. 엣지. 그 다음에 프로파일은 스케치. 말 그대로 프로파일이죠. 어떤 차이가 있냐면 여기 있는 모서리는 선을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집어넣어서 구별을 해주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프로파일은 높이에 대해서 수평 방향으로 층을 나눠주는 걸 얘기를 합니다. 한 번씩 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먼저 이 엑스레이라는 걸 사용을 하시려면요, 통째로 얘를 선택을 이렇게 해주시고, 통째로 이쪽에 보시면 엑스레이라고 되어 있죠. 요 엑스레이를 눌러주시면 돼요. 엑스레이를 눌러주시면 여기서 중요한 점은 완전히 끝날 때까지 질량 완료를 누르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자, 요 상태에서 보시게 되면 지금 상단부에 있는 면과 하단부에 있는 면 딱 두 가지밖에 안 보일 텐데, 이 상단부에 있는 면을 예를 들어서 제가 탭 눌러서 이렇게 뚜껑 부분만 선택을 하실 수 있죠. 뚜껑 부분을 선택을 한 후에 스케일을 줘가지고요. 자, 베이스 기준점 확장점 찍어주시면 이렇게 확장을 시킬 수 있죠. 그리고 로테이트를 이용하시게 되면 약간이나마 이렇게 회전을 이용해서 건물을 꼬아버릴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자, 다 부질없는 거죠. 자, 다시 얘를 원상 복구하고요. 그러면 여기 있는 건물처럼 어떻게 만드냐면 이 중간에 제가 임의의 정점을 추가를 해서 요걸 만드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정점을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자, 통째로 얘를 먼저 선택을 하셔야 되고, 엑스레이가 눌러진 상태에서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엑스레이가 다른 게 눌러져 있는 상태에서는 적용이 안 됩니다. 반드시
엑스레이가 걸려 있는 상태에서만 적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모서리 추가 한번 해볼까요? 자, 모서리 추가라고 눌러주시면 지금 제가 마우스를 들이대면 이렇게 수직으로 나오죠. 이건 어떻게 활용하시냐면 필요한 곳에 수직인 선을 이렇게 집어넣거나 그려서 일단 집어넣어서 혹은 정점을 찍고 여기 정점을 찍어서 이렇게 추가를 하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떤 이 장점이 있냐면 제가 얘를 선택을 해서 여기 있는 라인들을 이렇게 개별적으로 편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개별적으로 이렇게 편집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죠. 메스에서. 자, 요게 이제 엣지. 요게 엣지입니다. 그 다음에 자, 이번에 이제 프로파일. 여기 보시면 이제 모서리 추가가 엣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엣지를 이제 활용을 하게 되면 방금 보셨던 것 같은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 프로파일을 추가를 하시게 되면, 자, 해볼게요. 프로파일 추가 하시게 되면 이 중간에 이렇게 층을 찔러서 넣을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정점들을 찔러서. 그러면 도대체 이 정점을 가지고 어떤 걸 할 수가 있냐면, 자, 어느 정도 이제 정점을 찔러 놓으셨으면, 자, 보세요. 제가 여기 탭 눌러서 여기 면을 선택을 한 다음에 이 면을 밖으로 살짝 빼면 이렇게 빠지죠. 지금 곡선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 또 이쪽에 있는 면도 제가 선택을 해서 살짝 빼면서 이쪽으로 또 이렇게 보낼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면을 잡아서 제가 안쪽으로 살짝 이렇게 밀어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얼추 지금 모양이 이거랑 비슷하게 나오잖아요. 그죠? 전 뭐 좀 많이 다르지만 그렇다고 전혀 안 닮지도 않았죠. 자, 이렇게 해서 면을 선택을 이렇게 편집을 하실 수가 있고, 만약에 내가 작업을 편집을 다 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얘를 통째로 선택을 하시고 엑스레이를 꺼주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형상이 유지가 되고요. 그럼 이제 얘를 활용을 해서 건물의 형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럼 어떻게 하시냐면 일단 질량 완료 하셔야죠. 질량 완료 해주시고, 자, 좀 멋있죠? 멋있네요. 자, 이쪽에 이제 해볼게요. 자, 처음에 하실 거는 질량, 이거 메스를 선택을 하시고요. 질량 바닥 누르셔가지고 1층부터 시작해서 여기 26층까지 통째로 선택하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되겠죠. 제가 선택 안 했네요. 자, 통째로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선택 확인 하시면 이제 각 층별로 전부 다 이제 들어가죠.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는 애들은 각 층마다 돌아다니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벽면을 디자인을 하셔야 될 텐데, 벽면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질량 작업 앤 대지 가셔가지고 커튼 시스템을 작성을 하시면 되겠죠. 이미지상으로 보기에는 이 한 장 한 장이 되게 좁아요. 작죠? 작고 가로 쪽으로는 지금 멀련이 거의 빠져 있고 수직 방향으로만 이제 멀련이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쵸? 그럼 이거 하는 거 멀련도 한번 만들어서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요걸 좀 분할을 하나 할게요. 분할. 자, 일단 한 장의 높이를 유형 편집 복제 하셔가지고, 자, 멀련 한 장을 가로를 800 정도로 보고요. 그 다음에 높이를 2배에 1600으로 볼게요. 복제 이렇게 해가지고요. 자, 고정거리라고 돼 있죠? 고정거리, 뭐 고정거리로 봐야 되겠죠? 자, 고정거리가 800, 그 다음에 1600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고정거리. 자, 그리고 확인 제가 누르겠습니다. 자, 적용하실 때는 면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시스템 작성 눌러주시면,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이제 왜 그러냐면 지금부터는 이제 사실 컴퓨터 전쟁이죠. 자, 지금 여기 나왔죠? 작업면이 싹 나왔죠? 여기서 바로 하시는 게 아니라, 자, 멀련에 가보시면 지금 현재 패밀리의 안쪽으로 들어가 보시면 커튼홀 멀련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직사각형 멀련 안에 들어가셔가지고 50에 150짜리 있잖아요. 얘를 복제를 할게요. 복제를 하는데 얼마짜리를 할 거냐면, 가로 50은 동일하고요. 50 곱하기
300으로 할까요? 400? 500으로 할게요. 좀 튀어나와야 되니까. 자, 500mm로 이렇게. 그리고 얘는 더블 클릭 하셔가지고 길이만 500으로 봐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500. 자, 그리고 확인 누르겠습니다. 자, 확인 눌러주시고 적용을 이제 해볼게요. 자, 건축에 가셔서 멀리언을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 모든 그리드선 해버리시면 난리 나겠죠. 그죠? 수직으로만 들어가야 되겠죠. 수직으로. 그죠? 그럼 얘를 어떻게 적용을 하시냐면 쉬운 방법이 있어요. 여기 있는 이 메스 면을, 여기 들어간 메스 면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여기 탭 눌러서 잠깐만요. 선택이 안 되네요. 자, 한쪽으로 비워가지고 요렇게, 자, 필터에서 커튼 시스템을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럼 하나가 이제 선택이 되고요. 자, 여기 유형 편집 들어가 주시면 지금 그리드 1이라는 게 뭐냐면 요렇게 한 칸이 이렇게 있을 때 그리드 1이라고 표현된 게 바로 요거고요. 수직. 이게 그리드 1이고 이게 그리드 2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그리드 1에 대한 멀리언을 여기서도 주실 수가 있어요. 이쪽에서도. 그럼 여기다가 그리드 1은 50에 500, 여기도 50에 500, 여기도 50에 500 이렇게 주실 수 있겠죠? 50, 500씩. 얘는 아예 빼버리고, 자,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이제 나머지는 컴퓨터 계산해야죠. 여기서부터는 아마 확인하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자, 됐나요? 이제 확인 좀 해볼게요. 아이고야. 자,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죠. 이런 식으로. 이해되셨죠? 이렇게 나오는 거. 커튼 시스템에서 만약에 유형 편집 눌러서 지금 이 멀리언이 이렇게 지금 중심에 들어왔는데 이 유리가 만약에 좀 더 뒤쪽으로 빠져야 될 경우라 그러면 여기 있는 패널을 바꾸셔야 되겠죠. 패널. 여기 있는 패널. 이게 지금 뭐냐면 기본 패널로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왕 하는 거 패널도 한번 바꿔볼게요. 자, 커튼홀 패널을 이렇게 열어보시면 시스템 패널 안에 유리 패널이 있죠. 유리 패널. 자, 얘를 복제를 할게요. 자, 유리 패널을 제가 복제하겠습니다. 복제. 그 다음에 이름을 뭘로 할까요? 테스트로 할게요. 자, 어차피 테스트 하니까 테스트 01번이라고 이름을 주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간격 띄우기가 지금 37이라고 들어가 있죠. 요거는 아마 커튼을 할 때 제가 설명을 드렸겠지만 멀리언이 이렇게 있을 때 중심에서부터 바깥쪽으로 37이라는 소리죠. 그렇죠? 근데 멀리언이 앞으로 튀어나오게 하려면 이 유리가 뒤로 빠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제가 지금 멀리언이 중간에 걸려 있으니까 마이너스 한 200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자, 마이너스 200. 그 다음에 유리 두께는 자 10mm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확인. 자, 요거 패널을 변경을 하실 때는 어떻게 하냐면, 자, 아까처럼 하시면 돼요. 한쪽 선택을 통째로 하시고요. 컴퓨터가 참. 자, 여기서 커튼 시스템을 선택을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형 편집 들어가 보시면 지금 여기 패널이 없다라고 나오잖아요. 기본이라는 소리거든요. 이걸 눌러서 테스트 01로 변경하시고, 자, 결합 조건 뭐 내비둘게요. 자, 확인 해보시면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리가 뒤로 빠졌죠. 자, 멀리언을 제가 숨겨 볼게요. 질량 작업에서 얘를 숨겨 보면 이런 식으로 빠졌죠. 그러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깔끔하니 지금 멀리언들이 다 연결된 게 확인되실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약에 이제 이쪽도 멀리언이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그 수평 방향도 멀리언을 새로 만드시면 되겠죠. 하나 만들어 볼까요? 만든 거 있네요. 30mm 정사각형 한번 넣어 볼게요. 자, 제가 커튼을 이렇게 선택해서, 자, 필터 들어가서요. 다운될 수도 있겠는데요.
다운되면 안 되는데. 자, 커튼 시스템 통출 하나 선택하고요. 자, 이제 여기 유형 편집에서 가로 방향이니까 얘를 눌러야 되겠죠. 자, 이거를 직사각형 멀련에 30mm 정사각형으로 할게요. 이게 그래도 좀 작을 것 같으니까 사이즈가. 자, 요걸로 조정을 할게요. 이렇게. 자, 확인 누르면 앞쪽으로 튀어나올 것 같기도 하고. 자, 확대를 해볼게요. 역시 이 멀리언도 뒤로 빠져야 되는데 지금 얘가 앞으로 갔죠. 왜냐면 이제 멀리언 중심이 여기라서 그렇습니다. 요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 주시는 게 가능하겠죠. 이게 조금 오버가 됐는데 사실은 이 유리가 같이 붙어 있어야지 맞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작성을 하실 수가 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얘를 뒤로 빼는 방법. 요거 뒤로 빼야 되는 때 어떻게 뺄 것인가를 여러분들 한번 고민 한번 해보세요. 아마 답은 바로 나올 것 같긴 한데 여러분들 한번 고민 한번 해보시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작성을 더 해볼게요. 여기 있는 이쪽 면은 그 유리로 했다가는 뻗을 것 같아서 유리로 안 하고요. 그냥 일반적인 걸로 할게요. 자, 벽을 선택을 하고요. 제가 일반 벽돌벽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자, 전체를 이렇게 다 잡았고요. 그 다음에 바닥도 필요하겠죠. 자, 바닥 선택하시고요. 통째로 긁으신 다음에 바닥 작성. 자, 이렇게 바닥을 작성을 하셨으면 사실상 뭐 더 하실 건 없거든요. 자, 그럼 이제 매스를 좀 숨길게요. 제가. 자, 바닥 작성 됐고, 아이고야, 계산하고 있나 컴퓨터가? 자, 바닥은 이제 숨기고요. 매스. 자, 지금 이제 얼추 작성이 좀 돼야 되고 있죠. 그러면 이제 단면 상자 끊어가지고 한번 봐볼게요. 단면 상자 이용해서. 자, 여기 있는 단면을 제가 싹 잘라서 한번 보겠습니다. 단면을. 자, 단면을 끊어서 보시면 이렇게 내부에서 이제 싹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이제 만약에 이제 내부 계단,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계단도 한번 작성을 해봅시다. 해볼게요. 자꾸 이제 발음이 꼬이네요. 밤이라서 그런지. 자, 계단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정식으로 하죠. 계단도 정식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일단 그 주석 탭에서요. 주석이 아니지, 뷰 탭이지. 제가 단면도 하나 그릴게요. 단면도 이쪽에서 하나 그리고요. 그 다음에 단면의 범위는 자, 여기까지 이렇게 자르고요. 계단은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걸로 하고요. 디딤판의 간격은 2700으로 설정할게요. 계단 작성하실 때는 건축에서 계단 선택을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 한 칸의 간격은 270으로 맞춰주시고 바로 그릴 겁니다. 뭐 이런 거 저런 거 안 바꾸고요. 자, 여기가 단면이 있으니까 단면 위에서 그리시는 게 좋겠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 정도 절반 되는 지점이라고 생각되는 지점에서 끊어서 이렇게 제가 작성을 할게요. 자, 당연히 단면도 들어가셔가지고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자, 단면도 들어와서 중간 음영 처리까지 해주시고. 자, 이 계단을 선택을 했을 때 지금 여기 보시면 칠판으로 이렇게 끝이 나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꺼주시고 높이를 맞추시는 거는 19칸에서 한 칸 정도를 줄여주시면 아마 맞을 것 같아요. 자, 확인. 그러면 이제 올라가면서 계단의 높이가 이제 딱 맞아 떨어지죠. 자, 됐으면 완료를 하시면 되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작업한 계단이 26층은 지붕이 없으니까 25층까지는 올라가야 되죠. 그래서 다층 상단 레벨에서 25층까지 여기서 여기 싹 잡아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완료 하시면 이렇게 계단이 쭉 하고 올라가는 게 확인이 되시죠.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하실 거는 뭐냐면 이 계단의 사이즈에 맞춰서 그 샤프트 이제 바닥을 좀 뚫어주는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그거는 1층에서 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샤프트 같은 경우에는 그 여기도 나와 있지만 기본적으로 샤프트는 뚫을 수 있는 것들이 지붕면
그 다음에 바닥, 그리고 천정, 요거 세 가지는 뚫을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작성하실 때는 샤프트라고 눌러주시고, 영역을 이렇게 스케치를 해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싹 붙여가지고 영역을 이렇게 싹 붙여서 여기까지 싹 붙여주시면 되고, 지금 우리가 시작하는 계단은 1층에서 시작해서 2층을 뚫으면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베이스 구속은 2층이 맞겠죠. 그리고 2층에서 마이너스 300 정도 내려주시면 되고, 요 계단은 지금 24층까지 올라갔나요? 그러면 여기서 24층까지 샤프트를 올려주시고, 뭐 끝까지 올리셔도 상관없겠네요. 26층까지. 그리고 상단 가격대 여기는 제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완료 해주시면, 자, 3D로 볼게요. 3D로 보시면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계단이 이렇게 다 뚫렸죠. 단면이 이렇게 그래서 뚫렸고, 자, 단면도에서도 확인 한번 해봐야죠. 또 자, 여기 단면도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싹 지금 뚫린 게 확인이 되시죠. 여기에. 자, 그리고 이제 작업을 하다 보면 이제 기둥 같은 것도 여기 들어갈 수가 있겠죠. 기둥.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둥을 그려야 되는 경우다 그러면, 메스 상태에서 기둥을 그려야 된다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 삽입 가셔가지고요. 자, 여기 패밀리 로드 구조 기둥이라고 있죠. 구조 기둥. 여기서 콘크리트 직사각형 기둥을 로드를 하시고요. 자, 그냥은 안 들어가니까 좀 시간이 걸리죠, 이제. 자, 구조에서 기둥을 선택을 하시고, 깊이가 아니라 높이입니다. 그리고 유형 편집, 복제 1000 곱하기 1000으로 할게요. 가로 세로 1000. 그래서 여기도 1000 곱하기 1000 이렇게 해주시고, 1000 곱하기 1000. 자, 그 다음에 확인 누릅니다. 그리고 기둥의 위치를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죠. 뭐 그리드가 있으면 좀 더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겠죠. 자, 해서 이렇게 기둥의 위치들을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고, 그리고 아이고, 여기서 이제 기둥만 골라가지고요. 자, 기둥 됐죠? 자, 카피 해서 여기도 하나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밑에 쪽으로도 이렇게 하나 넣어주시고, 됐으면, 자, 여기 있는 기둥들을 몽땅 선택을 하셔가지고 필터에서 구조 기둥 하신 다음에 구조 기둥 해주시고, 자, 클립보드에 클립보드로 복사 해주신 다음에 붙여넣기 해서 선택한 레벨의 정렬이라고 있습니다. 선택한 레벨에, 그러면 선택한 레벨의 정렬을 눌러주시고, 1층에서 2층까지 갔으니까 2층부터 25층까지 올리시면 되겠죠.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기둥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확인이 되시죠. 이런 식으로 지금 기둥이 쭉 하고 올라가죠. 자, 3D로도 바꿔볼게요. 3D로 바꿔보시면 기둥이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되는 게 확인되시죠. 대략 이제 좀 메스 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시겠죠. 지금은 제가 이제 작업을 좀 과하게 하느라고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 실제로 여기 좀 비슷하게 작업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기둥하고 보호 같은 경우에는 메스 단계에서 계획을 이렇게 잡지는 않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은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메스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이왕 하는 거 이제 지형도 한번 싹 깔아볼게요. 제가 이제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자, 여기 지금 뭐가 튀어나왔네. 기둥이 튀어나왔네요. 요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지형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했던 거하고 좀 비슷한데요. 자, 그냥 지형만 일단 한번 씌워볼게요. 지형면 하셔가지고 전배치 이용해서 이렇게 정점을 입력을 해주시면,
지금 보이진 않는데 지형 완성이 됐거든요. 자, 완료해 볼게요. 지형이 왜 안 보이냐면 꺼놔서 그렇죠. 자, 여기 아까 배치도 있었죠. 자, 배치도로 넘어가 보시면 지금 이렇게 지형이 작성이 된 게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자, 3D로 뷰를 바꿔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지형이 이제 작성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계획 단계에서 이제 검토, 모델 검토 같은 걸 하실 때 이렇게 주로 쓸 수가 있는데, 이거 나름대로 멋있네요. 예, 나름대로 괜찮은 것 같은데요. 자, 만약에 이 상태에서 카메라, 아까 배우셨죠? 저저번 강좌인가요? 배우셨죠? 자, 카메라 같은 경우에도 3D에서 평면을 이렇게 깔아주신 다음에, 자, 뷰 탭에서 3D 뷰 카메라를 이용해서 이렇게 찍으실 수 있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줌보다는 초점 이동을 이렇게 해주시고, 궤도를 좀 돌려주시고, 다시 초점 이동, 줌은 좀 뒤로 빼주시고, 그리고 조금 궤도를 이렇게 틀어주시고, 자, 닫을게요. 이 상태에서 이제 만약에 이제 협의를 하시기 위해서 렌더링이라든지 뭐 이런 걸 하셔야 될 때 태양 경로도 이렇게 켜서 보실 수도 있고요. 그림자까지 이렇게 지정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필요하다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 렌더링도 가능하시겠죠. 자, 렌더에서 높음으로 한번 해볼게요. 높음에 태양만 해서 렌더 걸어보시면 일반적인 계획 설계 단계에서는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정도는 그래도 좀 괜찮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일단 결과물 나오는 걸 좀 볼게요. 이거 아마 금방 좀 나올 것 같은데, 자, 렌더링 나올 때까지 제가 잠시 끊어서 갈게요. 자, 일단 끊어서 보겠습니다. 예, 렌더링 끝났네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렌더링이 완성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뭐 대충 요 정도 해서 협의가 가능하겠죠. 뭐 이 정도도 설마 협의가 안 될까요? 이 정도 만들면. 그리고 일단 그 메스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얘를 모델을 보여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대략 이 정도입니다라고 하고 이제 이걸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협의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자, 이거 닫을게요. 자, 이제 메스에 이제 이용해서 이런 것도 한번 만드는 것도 해봤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직접 만드셔가지고 꼭 과제방이나 이런 데다 한번 올려주세요. 그래야지 제가 보고 어느 정도 하시는지 이제 짐작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자, 이제 그 캐드 파일이나 라이노 같은 다른 소프트웨어에서 3D로 작업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메스로 만드는 걸 한번 해볼게요. 되게 많이들 문의를 주세요. 이렇게 교육 같은 거, 이렇게 교육 제가 진행을 해보면, 스케치업에서 작업한 거 레빗을 어떻게 못하냐, 라고 하는데, DWG를 일단 저장만 되면 가지고 오실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빔 데이터에서 뭐 IFC 파일로 저장을 해서 갖고 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레빗에서 작업된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혹은 뭐 아키캐드나 디지털 프로토타입이나 이런 데서 작업된 데이터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100% 열린다라고 장담은 못해요. 물론 100% 열리는 경우도 있겠죠. 또 그에 반해서 100%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하시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이 BIM 프로젝트에서 이런 비정형 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모델링은 아무래도 지금 라이노가 많이 대세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캐드 3D 같은 것도 좀 잘 하시는 분들이면 가능은 한데 굳이 나서서 하지는 않으시죠, 아직까지는. 자, 굳이 나서서 하지 않는 걸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볼게요. 일단 제가 요거 좀 지워버리고요. 도면은, 자, 새 도면 하나 열고요. 간단하게 박스만 만들어 가지고요, 요걸 이제 어떻게 불러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메스에서 어떻게 작업을 하는지 그걸 조금 알려드릴게요. 일단 캐드는 다들 기본적으로 할 줄 안다라는 가정하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맥스를 쓰시거나 아니면 라이노를 쓰시거나 스케치업을 쓰신다 그러시면
거기에 있는 파일들을 가지고 오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거기 있는 파일을 들고 오셔도. 자, 저는 여기서 파일을 직접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일단 레탱글 이용해서요. 레탱글 이용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고요. 자, 일단 사이즈를 좀 봐야 되니까 레탱글에서 가로 세로 8000에다가 작업을 할게요. 8000에다가 8000 이렇게 8m 8m죠. 8000이니까 뭐 크진 않는 규모인데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자, 그리고 익스트루드에서 이걸 잡아서요. 9000 이렇게 올렸고요. 자, 3D로 틀어보시면 이런 모양이 나오죠. 그래서 슬라이스를 이용을 해서요, 3포인트로 적당히 제가 좀 자를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지워버리고요. 이렇게. 자, 요걸 가지고 가서 작업을 해볼게요. 요거를 일단 저장을 좀 먼저 하셔야 되는데, save as나 save 뭐 상관없죠. 하셔가지고 여기다가 3D 테스트라고 제가 이름을 주고요. 테스트 저장하겠습니다. 자, 이제 메스에서 여기서 가지고 들어오실 때는 어떻게 들어오시냐면 여기 한쪽 구덩이에서 할게요, 작업을. 자, 잘 보셔야 돼요. 이거는 라이노에서 작업을 하시든 어디 뭐 다른 소프트웨어에서 작업을 하시든 방법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가지고 오실 때는 여기 질량 작업 앤 대지에 들어가셔서 내부 편집 질량을 실행을 먼저 해주셔야 돼요. 자, GL에서 작업할게요. 자, 이렇게 실행을 먼저 해 주시고, 됐죠? 이 상태에서 도면을 붙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도면을 붙인다는 게 이 상태에서 모델 데이터를 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삽입이라고 있고요. CAD 링크가 여기 있죠. CAD 링크 하신 다음에 3D 테스트 도면을 선택을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거는 현재 뷰 체크 금지입니다. 얘는 체크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얘를 체크를 하시게 되면 내가 보고 있는 평면에서만 보이기 때문에 메스 작업을 하실 수가 없죠. 그래서 얘는 체크를 하시면 안 됩니다. 메스 작업에서 체크를 안 하는 경우가 몇 가지 되는데, 그러니까 레빗에서 체크를 안 하는 경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경우입니다. 메스 작업을 할 때. 자, 체크를 하지 마시고요. 선택하신 다음에 이렇게 가지고 들어오시면 모델에 이렇게 들어오는 게 확인이 되시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들어온 데이터는 3D로 뷰를 틀어보시면 지금 여기서도 이렇게 나타나죠. 3D CAD 데이터가. 자, 해서 CAD 데이터를 일단 불러놓고요. 질량 완료를 눌러주시면 돼요. 질량 완료.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매핑은 어떻게 처리를 하시냐면, 그러니까 매핑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면 처리는, 자, 얘를 선택을 하시고 밑에 안경 그림 눌러서 요소 분리를 할게요. 자, 이것만 이렇게 놔두고요. 방법이 똑같아요. 나머지 방법이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 질량 작업엔 대지에 가시면 일단 얘를 선택을 하시면 질량 바닥이 나와요. 똑같이. 그래서 질량 바닥을 눌러주시면 뭐 층수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층이 표기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표면에 뭐 커튼홀이라든지 이런 걸 내가 작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커튼 시스템 눌러주시면 되고요. 면을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면을 선택을 하시고, 면을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시스템 작성 눌러주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형태로 이제 작업이 되겠죠. 좀 과하죠, 작업이. 예. 그리고 이제 뚜껑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른 것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작업 자체는. 이 작업 자체는 난이도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3D 데이터를 가지고 들어오실 때는 기본적으로 어떤 소프트웨어가 됐건 간에 DWG 형태로 가지고 오셔야 돼요. DWG 형태로. 다른 포맷은 일단 가지고 올 수가 없습니다. 다른 포맷 같은 경우에는 여기 삽입에서 CAD 링크를 눌러보시면, 자, 파일 형식을 보시면 여기 아래쪽에 여러가지 파일 형식이 뜨는데, 자, 여기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스케치업 파일이 들어있긴 들어있어요. 근데 스케치업 파일에서 요새 이걸로 빔하신다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도 교육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좀 아직은 아리송아리송해요.
그러니까 이게 모델 데이터를 가지고 온다라고 하면 스케치업도 문제없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딱 거기까지인 것 같아요. 여기서 무슨 빔 데이터를 가지고 오고 이런 건 좀 아직은 아닌 것 같고, 좀 시기상조이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보시면 여기 SAT라고 돼 있죠. ASCII 셋 파일이라고 그러는데, 보통 이제 3D 소프트웨어에서 저장하는 포맷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요것도 가지고 들어오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DGN도 가지고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포맷이 제한적이죠. 가지고 들어오실 수 있는 포맷이. 그리고 가장 확실하게 들어오는 거는 DWG. 그래서 사실 그 어떤 소프트웨어를 쓰시건 간에 DWG로 저장을 하시는 게 우선인데, 이게 바로 문제가 돼요. 왜냐면 전혀 다른 종류의 소프트웨어에서 확장자가 다를 경우에, 확장자가 완전히 이상한 확장자가 나올 경우에, 이 확장자를 예를 들어서 뭐 3PM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카티아 파일 같은 경우에 특히, 자 얘를 이제 저장을 하려면 DWG로 변화를 한번 해야 되죠. 그러면 뭐 CAD에서 열든지 아니면 다른 소프트웨어에서 한번 오픈을 해서 다르게 저장을 하셔야 되겠죠. DWG로. 그러면 어떻게 해서 DWG로 저장을 하셨고요. 어떻게 레빗에서 얘를 불렀어요. 그래서 불렀는데 이런 벽체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쪽이 사라지고 여기만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되도록이면 좀 DWG 파일, 그러니까 CAD 파일하고 호환성이 높은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하시는 거를 저는 강추를 드려요. 왜 그러냐면 이제 나중에 막 날아가고 이러면 좀 피곤하거든요. 사실 많이 피곤한데 그걸 대비를 해서라도 그렇게 쓰시면 되고, 이 DWG 관련해서 가장 호환성이 좋은 거는 누가 뭐라 그래도 오토캐드죠. 뭐 극강이죠. 호환성 좋아요. 그리고 이거 오토캐드 같은 경우에는 그 모델링을 하시는 분의 스킬에 따라서 웬만한 소프트웨어하고 거의 비슷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나오는 게 라이노. 요새 라이노가 좀 많이 핫하죠. 라이노 3D.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스케치업, SKP 파일에 스케치업 파일이 있는데, 사실 스케치업 파일에서 돌출이나 오토캐드에서 돌출이나 라이노에서 돌출이나 뭐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어디까지나 이거 쓸 바에 이게 낫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돌출만 쓴다 그러면, 스케치업 같은 경우에도 창문 뚫을 때 보면 아시잖아요. 뭐 이렇게 벽 그리고 벽에다 스케치 하신 다음에 이거 뒤로 밀어서 돌출하고 여기다 다시 창문 집어넣고. 레빗은 이거보다 훨씬 빠르죠? 그죠? 여기에 만약에 이런 형태의 모델링을 하는 거면 CAD가 더 빠를 수가 있어요. 오히려. 이제 CAD 예차는 여기서 그만하고요. 자, 일단 오늘 강좌는 제가 조금 빨리 끝낼게요. 왜냐면 이제 그 메스 같은 경우에도 두 번에 걸쳐서 기초 부분과 이제 활용 부분에 대해서 작업을 이제 하는 걸 해봤고요. 대략적으로 이제 좀 진도가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 것 같고요. 남아있는 강좌는 이제 좀 보강하는 부분, 보강 강좌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답티브라는 기능을 써서 면 처리하는 그런 강좌가 남아 있는데, 그것도 이렇게 길지는 않을 것 같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일단 긴 강의를 미리 좀 인사를 드리자면, 긴 강의 들으시느라고 고생 좀 하셨고요. 항상 질문은 올려주시고요. 모르면 여러분들만 손해입니다. 비싼 돈 내고 들었는데 하나도 할 줄 모르면 그거 어디다 써요. 그죠? 이 메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설계사무소 다니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많이 필요하신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게 아니라 그러면 아마 나중에는 좀 도움이 되실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좌 들으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다음 강좌 때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